유기의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주말은 쌀쌀했지만 이번 주부터는 조금씩 기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긴 벌써 4월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빠르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외환시장은 4월 2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감과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지연되면서 느끼는 혼란감에 상승으로 움직였고 1470원 고점을 살짝 돌파하기도 했으나 결국은 고점에서의 단국 개입 경계심 그리고 단기 고점에 기댄 업체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 조정을 받은 후 1460원대 중반에서 일주일을 눈치 보기 하며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4월 1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공매도 재개 이후 주식의 하락, 그에 따른 환율의 상승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비춰볼 때 개장 이후 증시 하락과 환율 상승이 동반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환율은 1480원대를 터치해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후 떠나갔던 외국인의 자금이 다시 국내 증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시간적으로는 한참 뒤의 이야기이지만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으로 해외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환율은 시차를 두고 하락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4월 2일 있을 트럼프의 관세정책 발표와 그래도 마지노선이라고들 이야기하는 4월 4일 헌재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 환율 상승의 압박을 계속 느끼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1,500원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될 것을 예상해 봅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을 살펴보겠습니다. 엔화는 147엔에서 151.5엔, 원화는 1,455원에서 1,487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살펴볼 특별 내용은 트럼프는 왜 이렇게 관세 정책에 집착하는가 하는 것과 말어라고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렇게 관세 정책에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던지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미국 내의 제조업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 교역 국가의 무역 불균형, 불공정 해소와 교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또 국가 안보 관련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마가를 외치며 미국의 자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위대함을 다시 한번 만들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의 증가는 수입 제품의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은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국 소비자의 피해를 증가시키고 서민 물가의 인상 그리고 이에 대한 불만 폭발이 불러올 반트럼프 시위,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의 트럼프 탄핵 움직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앞선 분석에서 언급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의 뉴스에서 보고 이거 재미있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했었고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금요일 삼성선물의 환장 토크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언급하더군요.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 설명서 란 것인데 스티븐 미란이라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이 지난 2024년 11월 보고서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미국 제조업이 망가진 것은 잘못되었다. 다시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되어야 하고 수출이 늘어나면 제조업이 살아난다. 그래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높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50년간 미국은 달러 강세로 인해 수출품이 비싸졌고 수입품은 저렴해져 미국 소비자들은 수입품을 선호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국의 제조업과 산업 기반이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한계로 인해 달러 환율이 약세로 조정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언급하고 무역 적자의 확대는 교역 상대국의 외환보 유액을 증가시키고 이탈된 달러로 인해 미국은 강달러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수출과 제조업의 악화가 반복되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수의 국가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인 고율관세로 미국의 말을 듣게 해야 한다. 결국 관세 전쟁을 통해 상대 국가의 통화 절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도 이러한 분석을 따라 관세 전쟁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구입한 미국의 단기 채권을 팔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금으로 미국의 50년 혹은 100년 만기의 초장기 국채를 매입하라. 그러면 통화스왑 라인 및 외환 안정기금 등을 제공할 것이고 해당 국가는 미국이 안보보장까지 해주겠다 라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진영을 만드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말어라고 라고 불리는 트럼프의 별장으로 주요 인사들을 불러 모아 상호 합의를 해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1985년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의 합의에 의해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플라자 합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말어라고 합의의 마지노선은 9월 22일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모양 내기를 중요시하는 트럼프의 업적용으로는 아주 훌륭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1,500원을 논하고 있지만 이래저래 연말 환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난주 엔화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149엔대 중반에서 출발한 엔화는 주중 151엔을 넘어가기도 했었지만 결국 149엔대 후반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마감했습니다. 계속되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의 채찍과 당근에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또 일본 내 물가 상승 우려에 151엔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결국 또 물가 상승 시에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에 다시 하락하기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 등 트럼프의 관세 언급이 있을 때마다 상승하기도 했으나 마지막 금요일 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상대적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엔화는 강세의 모습을 보이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원화시장입니다. 관세 전쟁의 두려움 그리고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1,470원에 바짝 붙어보기도 했으나 어느 것 하나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실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눈치 보기 뿐이라는 모습으로 1,460원대 중반에서 잔뜩 움츠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1,470원이 넘어가면 고점에서의 업체 물량과 외환 당국의 개입에 대한 우려감으로 다시 1,460원대로 내려오기를 반복하고 1,460원대 초반에서는 다시 결제 수요가 들어오기도 하면서 시장은 극심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용시장의 한 주가 되겠습니다. 1일 미국 노동부의 2월 구인이직 보고서, 2일 3월 ADP 전미 고용보고서 그리고 주 후반인 4일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고용은 소폭 감소하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연준 인사들의 강연도 많이 있고 특히 5일 밤 파월 의장이 경제 전망을 주제로 발언이 있는데 여기서 최근의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달러는 약세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외 4월 2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4월 1일 우리나라의 증시 공매도 재개 등도 주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상승 하락 시소 분석입니다. 상승 요인은 역시 주식시장의 공매도 재개로 인한 파급 효과가 하나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고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한 채찍 그리고 국내 정치적 혼란이 되겠습니다. 하락의 요인은 트럼프 관세 전쟁에서의 당근 그리고 고점에 기댄 업체 물량과 당국의 개입 경계감 정도일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슈와 내용들이라 4월 1일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재개를 제외하면 새삼 새로운 게 있나 싶기는 합니다. 헌재의 결정,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등 무엇 하나 뚜렷한 것이 없는 것도 계속 이어지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두에 언급한 주식 공매도 재개, 그에 따른 주식 하락, 환율 상승의 시나리오입니다. 공매도가 시작되는 첫날의 혼란이 얼마나 클지 잘 살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4월 2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입니다.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생각보다는 관대할 것이라는 말로 채찍과 당근을 양손에 쥐고 흔드는 모습이라 4월 2일 어떻게 시작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더티 15 국가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지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국내 정치 혼란입니다. 헌재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극심한 혼란과 불안만 야기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결정이 발표되길 바라봅니다. 참, 지난주 오락가락하며 그나마 조금은 환율 상승을 막아주었던 외국인 순매수 부분이 이번 주도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한 주입니다. 이번 주는 지속적인 상승의 압박을 받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 엔화는 147엔에서 151.5엔, 원화는 1455원에서 1487원입니다. 이상으로 3월 31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두 갈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처음 3분 내외의 시간이 시청의 피크이고 이후 지루한 내용이라 다들 떠나가시니 머리맡에 핵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뒤에 천천히 설명드리는 두 갈식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저 같아도 처음 몇 분 안에 호기심을 가지지 않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겨버리니까요. 경제와 환율을 이야기하는 것이 재밌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암튼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끝까지 들으신 거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은 4월 7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